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서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022년 12월 29일이고, 목요일인가요? 예, 목요일이네요. 오늘 국방론평 꼭지로 이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엊그젠가요? 북한 무인기가 나타났다 그래서 막 속보도 뜨고 그랬는데, 그게 관련돼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좀 답답한 부분이 좀 많고,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거기다가 국방부의 설명까지 들으니까 이거는 좀 도를 넘었다. 이런 생각이 제가 이제 들었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6일 오전 10시 25분에 네, 발견을 했다는 건데, 제 발견 위치가 어딘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예. 저 시점이 우리의 우리의 영공으로 들어온 시점인지 그 뒤에 한참 지나서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국방부의 발표는 저의 식견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을 그들이 발표하는 토시 하나까지도 의심하면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나오는 내용도 주로 MBC 뉴스를 제가 캡처를 한 것이고, 시속 100km 속도로 고도 3km로 왔다. 예, 3km 정도다. 그래서 3시간 동안 있다가 갔는데 두 번의 침입이 있어요. 두 번에. 그게 문제를 더욱더 심각하고 의혹 덩어리로 만들고 있는 거죠. 3시간 동안 영공을 침범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한강하고 임진강하고 만나는 곳이거든요. 예, 김포 애기봉 있고 파주 오두산 전망대 저 사이로 들어왔다 이거죠. 근데 저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군사 밀도가 높은 곳이에요. 레이더 기지도 여기저기 일반인도 지나가다 보면은 산꼭대기에 레이더 동그랗게 있는 것이 보이는 지역이고, 서울로 바로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엄청난 방공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전혀 제지를 받지 않고 총 3시간 동안 유유자적하면서, 시속 100km면 유유자적한 거 봤잖아요. 자동차도 시속 100km보다 빨리 달리는데 서울을 동수를 왕복을 해서 지나갔다. 은평구, 강북구, 뒤에 보면 성북구도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것을 국방부는 어떤 이슈로 제기를 물고 늘어지느냐 하면은 용산구는 안 갔다. 그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예. 서울 도심에 있는 비행 금지 구역이 요즘의 무기 체계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영공을 들어서자마자 바로 격추해요, 이거는. 예. 무인기잖아요. 예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예. 자, 그들의 말대로 3km 상공에서 있었다면은 그것이 용산 상공이든 성북구 상공이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요즘 공대지 미사일 사거리가 다 5, 6km, 8km 넘어가요, 다. 그 외 무장은 더 길 수도 있어요. 네. 직선 거리로는 3, 4km밖에 안 돼요. 성북구에서 용산까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이제 군에서는 계속해서 은평구로 해서 산 지역으로 해서 돌아갔다.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는 게 아니라 산 쪽으로 돌아갔다. 예. 저는 그거는 조금 믿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대놓고 우리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 있는 한강 하구에서 일산 쪽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예. 나부란 듯이. 예. 그러면 서울 시내 와서 굳이 산속으로 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얼마 전까지 청와대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뒤에 북악산이나 그 뒤에 산악 지역에는 방공 기지가 엄청나게 촘촘하게 있어요. 만에 하나 격추될 위험은 그게 훨씬 높을 거예요. 용산으로 오는 것보다. 용산에도 뭐 대통령실이 옮겨오면서 많은 준비가 있었겠지만, 서울 시내는 비행 금지 구역이 아니라 웬만큼 높은 빌딩에서는 꼭대기에 다 방공 진지가 있어요. 기관포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신궁까지 다 배치되어 있어요. 그것도 사정 거리가 서로 겹치게, 유효 사거리가 서로 다 겹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촘촘하게 돼 있는 엄청난 방공망을 자랑하는 곳이에요. 예. 휴전선까지 거리가 40km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걸 유주히 날아간 거예요, 지금. 자, 오른쪽에 이거 잠깐 사진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아는 지인이 이걸 절 보라고 카톡으로 보낸 기사예요. 예, 그래서 제가 몇 시간 지나서 짬이 났을 때 이 기사를 보려고 클릭을 하니까 언론사의 요청으로 삭제됐다.
그래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제 카톡에는 이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어떤 뉴스에서 본 것보다 뭐 제가 뉴스를 여러 개 보진 않았습니다만 MBC에서 뉴스에서도 실화면이 나오는데 그것도 훨씬 깨끗하게 나와요. 예. 제가 저걸 봤을 때 군에서는 이 2m 크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저 그거 믿지 않습니다. 예. 저거가 저 정도 군의 이야기대로 2m 내지는 3m, 4m, 5m라고 쳐요. 무인기가 그 정도가 저 정도 크기로 잡힌다 그러면 저거는 고도가 5km가 아닙니다. 저거는 고도가 몇백 미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눈에 저렇게 보일 정도면 최대 고도 3km였겠죠. 근데 훨씬 더 낮게 날아온 게 보여요. 여기 보시죠. 무인기 헬기 추격 장면이에요. 이 기사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커요. 성북구는 강북구 밑이에요. 여기서 직선거리가 도심까지는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지역에 사시는 분들 다 아시죠. 예. 자, 그때부터 헬기가 추격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속도는 시속 100km예요. 우리가 가진 어떤 헬기든지 간에 500MD 헬기든지 간에 또는 코브라 헬기든지 간에 아파치 헬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거보다 훨씬 더 빨라요. 자, 그러면 성북구 때 왔으면 반환점을 도는 부위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1시간 반 동안 우리 헬기가 따라붙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국경을 넘어서 북한으로 넘어갈 때까지. 엄청나게 이 기사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커요. 성북구다? 우리 헬기가 있다? 고도가 아주 낮다. 예. 헬기의 속도는 저게 무인기 시속 100km보다 훨씬 빠르다. 밖으로 내려가서 똑같은 속도로 가서 손으로 내서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농담을 조금 보태면은. 그죠? 근데 국방부 장관은 용산에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만 하는 거죠. 이거는 그가 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이 무인기는 대통령실에 대한 위협이에요. 직접적인. 그렇게 봐야 돼요. 누가 이 무인기가 정찰 능력만 있다고 누가 검증해 줬습니까? 군에서 격추를 시킨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기종을 공개한 것도 아니에요. 요즘에 세계적인 무인기 기술은 하루하루가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2m짜리이며 정찰기며 공격 능력이 없으며 이걸 어떻게 누가 판단한 거예요? 이거는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들이 재단을 하고 국민들이 이 분야에 대한 지식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대로 가자. 이렇게 결정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네. 자, 그래서 좀 전에 사진도 보셨지만은 고도 3km라고 이야기했는데 처음에 고도 3km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고도 3km면은 무인기 입장에서 절대 낮은 고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 고도 3km가 아닌가. 실제적으로 훨씬 더 낮게 나르지 않았는가. 저기 이것은 좀 전에 사진 보셨잖아요. 그게 3km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에어쇼 하는 거 보세요. 고도 1, 2km 올라가면 잘 안 보여요. 사람 눈에도 큰 비행기도. 근데 그게 그렇게 잡혔잖아요. 수백 미터입니다. 자, 이것은 군에서 계속 3km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때 3km였을 수 있어요. 근데 서울 시내를 날릴 때는 훨씬 낮게 날랐어요. 왜냐? 그것이 훨씬 위협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수백 미터로 나른다. 사람 육안으로 보일 정도인데. 예. 자, 이 밑에 이제 MBC 캡처 화면에 나오는 목격자의 이야기도 나오죠. 이미 일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일산에서 속도라든지 이런저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상으로부터 멀리 있다는 생각은 안 될 정도였다. 길이 몇 미터짜리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도 그런 이야기였죠. 아까 뭐였습니까? 좀 전에 거는 성북구였죠. 성북구에서 눈에 보이는 높이 있었죠. 즉 언제 3km 날랐는지는 모르겠어요. 서울 시내 들어오는 입구인 일산에서부터 성북구 끝날 때까지는 고도 몇백 미터로 날란 거예요. 네. 우리 주변에 있는 산 높이 정도로 날른 거예요. 남산이나 북악산, 북한산 정도 높이보다 낮게 날은 거예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계곡 사이를 날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불편했기 때문에 일단 고도 3km를 이야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 군에서 이게 지금 이제 그 논의를 좀 왜곡시키고 있는 부분이 용산을 위로 날아갔느냐 안 날아갔느냐. 군의 이야기는 안 날아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1번이 첫 번째 왔던 거고 2번은 두 번째 왔던 거예요. 1번 위주로 볼게요. 날아갔는데 저게
용산에 있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북구에 있든 강북구에 있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현대 무기 체계에는 꼭 용산의 대통령실 머리 위로 날아갔어야지 그런 것이냐 위협이냐 절대 그렇게 안 봅니다. 휴전선 넘어오면 무조건 위협이에요. 40km밖에 안 되는데 서울 시내에 들어와도 엄청난 위협이에요. 무조건 격추예요. 그래서 옆에 몇 개 그림을 그려놨죠. MD500도 있고 코브라도 있고 뭐 이제 수리온인 것 같은데 저 위에는 MD500이 있고 저 위에 수리온이고 수리온은 기동 헬기인데 이게 합동참모본부가 제출하는 거래요. 네. 그렇고 그 밑에는 아파치 헬기예요. 그 밑에는 KT1, KA1 예, 그걸 띄웠다고 20대 정도 띄웠다고. 그래서 이 동아일보 기사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다시 북한으로 넘어갈 때까지 추적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웃기는 이야기죠. 이미 성북구에 있을 때부터 따라잡았는데 그건 시속 100km 나는 그거보다 훨씬 빠른데 그걸 계속 쫓아만 다녔다는 거예요. 딴짓 아무것도 안 하고 그동안 조종사가 그리고 일선 부대에서 얼마나 윗선에다가 무전을 때렸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전 수칙으로 봐서는 격추인데 결정을 내려 발포 명령을 내려달라. 민간인 때문에 위험해서 격추를 안 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자, 그게 위험하다고 쳐요. 제 생각에는 서울 시내에 와서 적기가 우리를 공격할 목표로 있는데 특히 대통령실을 공격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충분히 눈에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적기를 격추하기 위해서 고사포탄 몇 개 쐈다고 20m탄 그것도 제일 작은 거 공대공 기준으로는 그 탄피 떨어져서 또 탄이 명중하지 않고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피해가 발생했다 그래가지고 누가 거기서 엄청난 의혹을 제기하겠습니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이해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지. 우리 핵심으로 공격하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건 말장난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굳이 그게 만약 위험했다면은 저기 인구 밀도 낮은 지역까지 쫓아가면서 계속 따라갔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더 빨라요. 속도가 인구 밀도 낮은 지역에 가서 격추하면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끝까지 이 작전이 이제 처음에 언제 캐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북으로 돌아간 시간을 지금 이야기 안 해주거든요. 이야기해 줄 수가 없죠. 처음으로 방공망에 걸린 게 10시 26분인데 3시간 동안 배회했다고 했어요.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요격 기회가 있었다고 봐야 돼요. 저리 헬기 자산으로. 그럼 왜 안 했느냐? 의문이죠, 그게. 제가 한 가지 이 정부 들어서서 여러 가지 결정 과정을 봤을 때 드는 생각은 뭐냐? 결정을 안 해줬다는 거죠, 누군가가. 쏘라고. 그래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영공 침투 무인기는 2m 크기로 무장이 불가하다. 이게 국방장관의 이야기예요. 그것까지 고려해서 영공을 침범했지만 우리한테 그의 이야기대로 하면 정찰기죠. 정찰기가 와서 여러 가지 핵심적인 사안 그리고 뭐 도심의 상황을 다 찍어갔는데 그리고 우리 방공기지, 방공진지도 좀 이동을 했을 거잖아요. 청와대에서 지금 용산으로 오면서 그런 이동 상황, 그런 변경 상황을 다 찍어갔다고 국방장관의 말대로 믿어준다 하더라도 그것만 해도 격추를 100대가 넘으면 100대를 다 격추할 이유가 되고도 남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5m가 넘어야지 무장을 딸 수 있다. 이건 2m 정도로 작게 이야기했겠죠, 당연히. 저는 2m 넘는다고 봅니다. 100km 이상 수시간을 비행할 정도의 기체가 되려면 전례를 봤을 때. 예. 그러고 나서는 기종도 모르면서 기종은 이야기를 안 해줘요. 옛날 사진 좀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분야의 기술 발전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들도 북한도 자기 친한 나라에서 드론 갖다 쓸 수 있어요. 러시아도 지금 드론이 필요하니까 이란제 드론을 갖다 쓰잖아요. 우크라이나에. 그런 상황이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 정도 오면은 기존 드론 중에서 가장 위험한 형태의 드론일 거라고 안전 마진을 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격추하고 보니까 정찰용이었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국민들 중에 누가 군의 태세를 너무 지나치게 대응했다고 거기다 비판을 가하겠습니까? 박수를 쳐주고 휴가 보내라고 그러지. 자, 그래서 기종도 공개 안 하죠. 격추도 못 했는데 어떻게 2m인 걸 어떻게 알아요?
사진이라도 찍어서 그걸 보여주시든지. 아니거든요. 이거는 국민을 멍멍이나 꿀꿀이 정도로 보는 수준밖에 안 돼요. 이거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말을 이렇게 한다는 데 대해서는. 자, 그래서 우리 무인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우리 4단급 무인기인데 조만간 이제 대체제를 찾고 있죠. 이것도 별로 오래 안 됐지만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분의 기술 발전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지금 후보기를 물색하고 있는 단계죠. 이거 보세요. 이게 성능이 이번에 북한에서 보낸 거랑 비슷해요. 운용 시간과 속도 등을 봤을 때. 최대 이륙 중량이 150kg고 여기에 수십 킬로그램 정도의 임무 장비를 실을 수 있어요. 여기서 임무 장비라는 것은 정찰 장비일 수도 있고 무기일 수도 있어요. 수십 킬로짜리 달 수 있다니까요. 이게 길이가 3.7m예요. 폭이 4.5m. 자, 국방장관이 말하는 2m와 5m 안에 드는데 이게 이 정도 가능하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이 3.7m밖에 안 되는데 예. 높이는 0.9m밖에 안 되고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자료인데 지금 그 젤렌스키의 옆에 지금 부서져 있는 것이 뭐냐면은 러시아군이 사용한 이란제 가미가제 드론이에요. 크기 보시죠. 예. 이거는 우리 4단급 무인기보다 더 작아요. 격추했다고 자랑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이 가미가제 드론이 뭡니까? 자폭 드론이에요. 자폭 드론. 예. 이란 건데 지금 러시아가 있잖아요. 자, 북한도 대륙간 탄도탄까지 개발한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북한의 드론 기술로 상당할 수도 있고 또 그들이 부족하면 외국에서 사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드론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북한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드론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거예요? 중국제 드론을 사서 안에 무장을 넣었다고 이야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는 폭이 2.5m밖에 안 돼요. 긴 쪽이 날개 폭이. 그리고 뒤에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 거예요. 1000km 이상을 날아가요. 네. 속도도 100km, 200km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자, 이건 BBC에서 제가 사전 자료인데 좀 전에 있는 자폭 드론 격추되어 있는 거, 부서진 거 그거를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뒤에 프로펠러가 뒤에서 밀고 있는 프로펠러 보이죠? 이렇게 돼 있고, 자, 맥시멈 레인지가 이게 이제 샤헤드 136이라는 드론이에요. 이란제 드론이고, 가장 멀리 날아가면 2,500km까지 날아가고 속도는 최고 속도가 185km고 날개 폭이 2.5m예요. 길이도 3m는 안 돼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그죠? 이게 자폭 드론인 겁니다. 배회하다가 목표물에 가서 꽂히는 거예요. 네. 저 앞에가 다 탄두예요. 탄두 중량이 얼마인지 보십시오. 66에서 110파운드로 되어 있죠. 30에서 50kg이에요. 자, 표준적인 155mm 국사포탄 우리 K9에서 발사하는 거 미국 기준인 것 같습니다만은 거기에 들어가는 폭발, 폭약의 양 터지는 거죠. 예, 작약이라고 하죠. 그게 한 7kg에서 8kg가 안 돼요. 예, 그것도 뭐 탄두의 형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폭탄이니까 아마 가장 많은 쪽에 들어갈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거 기준으로 따지면은 여기는 6발, 7발 들어가는 거예요. 즉, 이 드론이 한번 어디 목표물에 부딪히면 그 파괴력은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155mm K9 곡사포의 한 개 포대가 6문의 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예. 그 6발의 150mm 국사포탄이 한 지점에 딱 동시에 떨어지는 파괴력이랑 같은 거예요. 이 드론이 한번 가서 부딪히면. 그게 30에서 50kg, 평균에서 40kg, 가운데치를 잡아서 40kg의 폭약이 할 수 있는 양이에요. 건물 하나는 충분히, 큰 건물 하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력이라고 봅니다. 저는 155mm 국사포탄 6발이 한꺼번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드론이 아니라고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뭐 길이는 정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날개 폭이 2.5m라고 되어 있잖아요. 길이도 이거 길어봤자 3m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표현한 드론이랑 똑같아요. 길이 2m 남짓, 속도 100km. 3시간 동안 배회하고 갔죠. 물론 훨씬 더 오랫동안 배회할 수도 있겠죠. 그게 무장이 안 돼 있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격추를 안 시켰다고. 일산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시민들이 보고 눈으로 보여가지고 그게 고도도 낮아가지고 눈으로 보여서 신고까지 하는 마당인데, 예? 그걸 격추를 안 시킨다고요? 헬리콥터 옆에 따라다니는데도
격추를 안 시킨다.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죠. 안전마진을 10배, 20배, 100배를 두고 조치를 취해도 국민들이 아무 탓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저 드론이 어떤 기종인지 격추를 시켜서 잔해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안전한 드론이라고, 정찰 드론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죠. 네. 자, 이건 제가 아덱스 2021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을 이렇게 활용할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 군에서 개발하고 있는 자폭 무인기들이에요. 여기 뒤에 보시면 제가 노란 동그라미를 쳐놓은 곳이 전부 다 뭐냐면은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로고가 찍혀 있는 부분이에요. 크기는 좀 전에 그 이란제 그 드론이랑 비슷한 거예요. 추세가 다 그래요. 더 작은 것도 있네 옆에. 우리도 개발하고 있어요. 앞에 탄두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탄두를 써요. 저게 레이더 기지를 타격할 목표로 쓸 수도 있고, 저게 뭐 기갑 무기를 공격할 목표로 쓸 수도 있고, 저게 핵심 지휘 시설을 타격할 목표로 쓸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탄도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얘들이 똑같아요. 우리도 이거 개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제 모양도 봤을 때 이스라엘제를 추종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란제도 비슷해요, 모양이. 우리는 이거 개발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다른 세상에서는 전장에서 지금 이란 유형의 공격형 드론, 자폭 드론이죠. 가미가제 드론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게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걸 보면서 어떻게 유사한 형태, 크기의 이 드론이 우리 서울의 심장부까지 날아왔는데 그것을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최소한 1시간 반 이상 헬기가 따라다니면서도 왜 그걸 격추하지 않은 것이냐. 엄청나게 의문스러운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합동참모본부의 작전본부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포착한 표적의 지향 사격을 실시했는데 이때 탄은 자폭 소위탄 100발로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것도 참 변명을 했음이 눈에 보여요. 이거는. 자, 아까 성북구 동영상이 중요한 게, 자, 거기가 이번에 침입한 북한의 무인기 입장에서는 반환점이에요. 즉 그 말은 그 동영상, 시민이 찍은 동영상 기준으로 보더라도 최소한 1시간 반 동안 우리가 헬기가 그들을 포착하고 있었어서 그 무인기를 포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군사분계선 다시 넘어갈 때까지. 왜? 속도는 우리가 더 빠르니까. 그렇게 충분히 예상이 가능해요. 그런데 포착한 표적에 지향 사격을 실시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지향 사격을 해요? 오늘 쭉 설명드린 거 봤죠. 엄청난 위험을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저게 침입이에요. 무기예요. 그게 미사일 탄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건물 하나를, 중대형 건물 하나를 붕괴시킬 수 있는. 그게 국방부에 맞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큰 데미지 줬을 거라고 봅니다. 155mm 곡사포탄 6발이 국방부에 다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최악의 상황이 그런 거고, 군의 대응은 서울을 방위하는 병력들은, 대공 방어 병력들은 그것을 염두에 방연히 두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탓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이 느껴져요. 저는. 의사 결정이 늦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걸 짚어보면서. 자, 거기가 그 흔적이 나타나요. 지향 사격을 했다는 거예요. 찾아봤습니다. 지향 사격이 뭔지. 지향 사격은 조준 사격의 반대말이에요. 다급한 상황에서 적을 정확하게 겨누지 않고 발사하는 거예요. 자, 이런 위협인데 그 적기를 1시간 반이나 쫓아다니면서 왜 지향 사격을 합니까? 겨냥 사격을 해야죠. 우리가 원한다면 그 무인기에 바로 꼬리 끝에 붙을 수 있는 상황인데 권총을 꺼내서 맞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폭 소위탄을 100발 사격을 했다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 20mm 탄을 쓴 거는 거의 확실해 보여요. 코브라 헬기가 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소위탄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경장갑 차량 공격할 때 쓰는 거예요. 일단 앞에는 관통을 하고, 얇은 장갑이니까 관통을 하고 안에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폭발이 나서. 근데 거기 자폭 기능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폭이라는 기능이 없다. 20mm 안에. 그러면 자폭 소위탄이라는 말을 굳이 쓸 이유가 뭐냐. 소위탄을 이해하겠는데 자폭이라는 말은 뭐냐. 이거는 민간에 피해를 줄까봐 알아서 빗나갔을 때는 터졌다. 스스로 터지게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20mm나 30mm 탄급에서 쓰는 종류가 아니에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그럼 왜 이런 있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은 탄을 언급을 했느냐. 민가에 피해를 줄까봐 우리가 격추 시도를 안 했다라는 논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100발을 썼다고 그랬어요. 100발. 이것도 아주 의문스러워요. 네. 어차피 자폭 소위탄을 쏠 거면 지향 사격을 했으면 100발만 쏴서는 안 돼요. 훨씬 더 많이 쐈어야 돼요. 상대방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엄청나게 모순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좀 이따 소개드릴 기사를 보면은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은 우리 아파트 저기 코브라 헬기에서 발사했다고 되어 있어요. 코브라 헬기의 무장입니다. 이게 M197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죠. 20mm 게틀링건이고 3열 기관포고 이게 이제 우리 LAH 소형 무장 헬기도 들어가는 무장이 될 겁니다. 이거에 위키피디아 자료를 보면은 분당 발사 속도가 760발에서 1500발 사이예요. 이제 가운데 그냥 1000발이라고 할게요. 1000발 분당 1000발을 하면은 지금 우리가 1000발이라고 하면은 앞에서 이야기했죠. 100발 발사했다고. 100발이라면은 6초 사격이 6초 사격. 6초. 점사로 끊으면 2번 쏘면 끝이에요. 3초간 점사로 쏘면. 자, 서울 시내를 배회하고 간 그 무인기를 격추하기 위해서 6초간 사격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대가. 근데 국방부 아까 자료 사진이나 동아일보 기사 좀 이따 보실 거에는 보면은 20대의 비행기가 떴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 KA-1, 코브라, MD-500, 아파치, 뭐 F-15, F-16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F-15, F-16은 다른 목적으로 나왔겠죠. 자, 이걸 따라간 거는 코브라 헬기다. 6초 동안 발사하고 말았다. 자, 이거 한번 보실게요. 유사한 상황인데 2019년도에 러시아기가 우리 독도 영공을 잠깐 침입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F-15가 저게 폭격기인가 뭐 하여튼 대형 기종이었어요. 러시아에. 그 앞에다가 경고 사격을 360발을 실시했어요. 그때도. 네. 자, 이거는 고정익 비행기니까 헬기보다 훨씬 빠르고 무인기하고는 속도가 비교할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려봤자 몇 분간 들어갔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무전으로 경고하고 그다음 경고 사격을 했겠죠. 근데 이번에 북한 무인기 3시간 동안 우리 영공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 동해 한바다에 있는 독도도 아니고 우리 인구 2천만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의 핵심 부부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껏 100발? 예? 예. 이 정도 되면은 쏜 건지 안 쏜 건지 확인도 안 되는 거예요. 저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동아일보 기사인데 말씀드리는 뭐 긴박했다 이러면서 두루미 자폭 소위탄 100발 발사했다. 근데 여기 보면 희한한 내용이 나와요.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에 투입된 우리 육군 코브라 헬기는 인천 강화군 주문도 남서 방향 상공에서 우리 군의 열 영상 장비에 북한 무인기에 추정돼서 100발 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 10시 25분에 처음으로 이제 탐지된 게 있었고, 그 다음 12시 좀 넘어서 이번에는 4대가 내려온 거잖아요. 그때는 서울로 온 게 아니고, 그냥 강화도 교동도 가로질러서 쭉 해서 아마 공해상으로 빠져나간 것 같은데, 그때 아파치 헬기가 100발 쐈다는 거예요. 뭐 중문도 남서방향으로 되어 있잖아요. 즉, 이 말은 뭐냐면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성북구에 떴을 때부터 우리 헬기가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3시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이 보도상으로만 보면 그래요. 2시간 있다가 이번에는 강화도 쪽으로 내려온 헬기를 무인기를 보고 쫓아가서 100발을 쐈다는 거예요. 그것도 4대나 내려왔는데 시속 100km로 나르고 있는 거. 회피 기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갔겠죠. 무인기니까. 근데 이 100발 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한 대도 아니고 4대한테다가. 그것도 지향 사격으로. 조준 사격도 아니고. 안 맞았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 10시 20 몇 분부터 12시 1시 정도까지 결정을 저는 못 내렸다고 봐요. 제 해석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인하기는 어려운 해석이에요.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왜? 우리 군의 작전 대응 능력, 그들이 설명하는 내용으로는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 시나리오는 이해가 안 되는 시나리오예요. 실제 발생한 일을 덮으려고 변명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서로 모순이 막 생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군의 대응 태세는 문제가 없었다. 대신 어떻게 대응해라라고 마지막 결정을 못 내려줬다. 이 가능성이 지금 군이 설명하는 가능성보다는 훨씬 개연성이 높다. 사실이 아닐지언정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도 옛날 서울 시내 일을 할 때 보면은 제가 일하던 건물로 군 병력들이 올라가요. 예, 제법 높은 빌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방공진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공금지구역 아니더라도. 자, 그리고 여러분 북악 스카이 가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 팔각정 거기 보이는 게 다 대공포 진지예요. 1, 2km도 안 되게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거리가 2km, 3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군이 뭐 소개하는 자료에도 자주 잘 나와 있어요. 유효 사거리 안에서 다른 포대가 있어요. 저기 침입해 오면 이 포가 쏴요. 먼저 지령을 받고. 그런데 그걸 벗어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 포대가 따라오면서 계속 탄착군이 계속 형성돼요. 예.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예전에부터 AN2기 같은 걸 대응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만들어졌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피할 수가 없고, 지금 이 군복 보시면 옛날 군복이잖아요. 지금에는 요즘 사진 보면 사진을 뭐 짧은 시간에 끝까지 일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이런 대공진지에 신궁 미사일까지 들어가 있어요. 다. 네. 백발백중이죠. 쏘면은. 이런 데가 아주 무수히 많을 거예요. 건물 옥상에도 있는데 저기 삼봉원이 다 있잖아요. 여기에 포착이 안 되고 지나갔다. 여기를 지금 3시간 동안 왔다 갔다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시민들 눈에도 보이는 건데. 그리고 헬기가 성북구에서부터는 꼬리를 달고 꼬리를 잡고 쫓아가는 게 보이는데 왜 격추를 안 시켰어요? 총알 한 발 안 쏜 거잖아요. 총알 한 발도. 자, 이 포대들이 여기 있다는 이유는 뭡니까? 자, 여차하면은 낙탄에 의한 불가피한 사고가 있더라도 수도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그 중에 핵심이 청와대 대통령실을 지키기 위해서 발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이들이 다 먹통이었어요? 군이?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한 군데 정도는 놓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게 지금 수도 없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방공진지 대공 레이더망이 가장 빡센 부분으로 따라 들어온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면 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정을 못 해줬다. 그래서 기껏 내린 결정이 몇 시간 있다가 강화도 쪽으로 내려오는 거에다가 코브라 헬기가 가서 총탄 100발 쐈다는데 그것도 확인이 안 된다. 격추하라는 명령이 안 내려진 것 같다. 군이 면피용으로 한 발현일 수도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증거가 없잖아요. 쐈다는 증거가. 자, 그리고 이거는 2014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사실 그때 스스로 추락한 거죠. 고장이 나서. 그때 큰 이슈가 됐잖아요. 청와대를 돌아가서 찍은 사진이 안에 찍혀 있는 게 이 디지털 카메라 안에서 발견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때 큰 문제가 됐었죠. 이미 8년 전의 사건이에요. 이때 이후에 뭐 청와대 그 대공망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전역에 이 무인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왜 강구가 안 됐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이후에 국지 방공 레이더 A사 형식으로 다 개발된 거잖아요. 우리 30mm 사륜형 대공포 같은 것도 다 거기 기반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들 홍보 자료를 보세요. 새롭게 등장하는 무인기 위협에 다 대응된다고 다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뭐 기체가 작아서 못 잡았다? 아닙니다. 특히 3km 정도로 날라왔다. 우리 군의 이야기대로. 그러면 그건 백발백중이라고 저는 봅니다. 잡히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실에 대한 위협이고 무조건 격추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죠. 당연히. 그리고 이 이후에 뭐 저기 무인기 대응 전력을 빨리 키우고 훈련도 강화해라 이런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군이 볼멘 소리 다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저는 이 군의 볼멘 소리라는 이야기가 기에 와서 바뀌었습니다. 그게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데 뭘 또 하라고 그래. 여기에 대한 불평이 아니에요.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런 의혹이 지금 많잖아요. 군은 할 바를 했는데 최종적인 명령을 안 내려준 거예요. 제가 봤으면. 그러면 저 볼멘 소리는 엄청난 불만이죠. 예, 그래놓고 우리를 닥달해? 우리는 우리 임무를 완수했는데 그럴 개연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국방장관의 설명을 듣고 앞뒤 이야기를 다 맞춰보면. 게다가 자, NSC를 열지 않았다는 것은 확인이 되는 사실인 것 같아요. 송년 만찬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서 국직국기관 사건에서 이런 적이 여러 번 있었죠. 일락이 두절이 되는 경우가. 결정이 못 내려줘서 밑에 참모진이 우왕좌왕하면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예, 그런 경우가 외교적인 부분에도 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쭉 제가 짚어보는 이런 사안들의 흐름을 봤을 때 개연성이 높다.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예,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놓고 군을 닥달한다? 군이 엄청나게 유감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